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재건축 사업성 분석, 용산의 신동아 아파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동아 아파트 입지를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용산은 서울의 중심부에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또 용산공원이 있습니다. 이 용산공원 주변 일대가 미국의 이제 센트럴파크 주변 일대처럼 정말 고급 주거단지로 형성이 될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원을 하는 그런 주택들도 있습니다. 수백억이 기본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뭐 그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십억에서 최근에 뭐 220억까지도 거래가 되는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을 비롯해서 이 일대의 고급 주거단지들이 최소한 수십억에서 100억대 이상의 고급 주택들이 질비한 곳으로 변모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역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여하튼 용산공원 80만 평의 센트럴파크가 생기는 주변 일대는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이천동 전통의 부천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엔 뒤쪽으로는 민족공원이 보이고 앞쪽으로는 한강 뷰가 가능한 최상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단절되면서 나홀로 아파트처럼 되어 있죠. 이 나홀로 아파트라는 게 한 동짜리가 아니라 우리만의 성을 갖출 수 있는 프라이빗한 어떤 물리적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높아질 걸로 기대가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의 최근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가격을 보니까 31평 같은 경우에는 25억 8천 정도가 됐는데 최근에 6월 28일 날 거래가 된 거고요. 호가상으로는 거의 28억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6평은 31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역시 호가상으로는 조금 더 가격이 높죠. 최근엔 33억 이상을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54평은 38억 비교적 최근에 7월 4일 날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호가상으로는 39억에서 4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68평은 3월 달에 거래가 된 게 40억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45억까지 찍히는 등 층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물건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부르는 게 갑시다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지금은 45억 정도는 줘야지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호가상으로는 46억에서 48억 심지어 50억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비싼 금액에 거래가 되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시자고요. 사업성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부이천동 신동아파트에 대한 사업성 분석입니다. 자, 현재는 1326세대, 적은 세대가 아니지만 완공된 후에는 2000세대에 육박하는 1840세대가 되고 49층형으로 지어질 것 같습니다. 자, 공사비가 너무나 증액되지 않고 초고층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면 60층, 70층도 생각했겠습니다만 50층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 속에서 공사비도 높아지고 시간도 길어지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요즘엔 거의 대부분 49층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보셨듯 31평, 46평, 54평, 68평 4개 평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지 지분은 각각 16평형, 24평, 28평, 35평 정도가 됩니다. 감정평가는 시세 감평을 한다고 가정해서 31평형은 26억, 46평형은 33억 5천, 54평형은 39억, 68평형은 46억 5천으로 지금 시세보다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한 3에서 5% 정도 높게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매입하려 그러면은 이 정도 금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요거보다 실거래가가 조금 낮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실제로 매입하려면 여기 적혀있는 금액 정도는 최소한 주셔야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평을 잡았다고 보는 거고요. 시세 감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 분양가도 시세대로 평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비는 약 1,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최근에 고급 주거 단지에서는 1,000만 원 미만 잡기가 참 어렵죠. 특히나 고급화 단지를 지향하는 곳에서는 1,000은 시작으로 1,300 이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높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자, 이랬을 때 공사비가 1조 5,800억이 나왔는데 이거는 공사 면적을 한번 봐야겠죠. 전체 구역 면적이 33,800평입니다. 이때 기존 시설이 3,700평 정도가 돼서 존치를 시키고 실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는 3만 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약 300%의 용적률을 감안했을 때 9만 평 정도가 용적률상 면적이 되고요. 여기서 커뮤니티 등등을 짓는 총 공사 연면적으로는 1.75배를 곱한 15만 8천 평 정도가 됩니다. 이 15만 8천 평에서 1,000만 원 곱하게 되니까 1조 5,800억이라는 공사비 단가가 책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원래 이제 기준 용적률 3종 주거지일 때 210%, 허용은 230, 상한 250, 법적 상한 300 보통 이렇게들 가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기준 용적률 210에 허용 용적률을 24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을 260으로 보고 법적 상한 300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비계획이 아주 뚜렷하게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잡았었던 이유는 임대주택의 구성이 25평이 한 250세대 지어진다라고 기사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임대주택의 총 면적이 한 6,250평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역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전체 용적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에 15분의 1이니까 약 20%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20%라는 얘기는 상한과 법정 상한의 차이가 40%란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40% 상한에서 법적 상한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 50%를 임대주택으로 구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 용적률 자체를 290으로 책정해도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 보셨죠? 사업정 보정계수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정계수가 적용하게 되면 허용용적률 230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250까지도 적용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허용용적률을 20%포인트는 아니지만 10%포인트 높여서 240, 상한은 260, 법적 상한 300으로 가정하고 사업성 분석을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아시는 분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공사비는 1조 5,800억 정도가 나왔고요. 사업비는 공사비의 33%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거 사업비라는 것은 금융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조합 운영비라든가 기반시설 조성비, 예비비 등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 즉 공사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비 전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비가 공사비의 33%라는 얘기는 비율로 따지게 되면 공사비의 3분의 1이니까 75대 25 정도 비율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지언정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고, 그랬을 때 비용의 총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의 총 비용 합계는 약 2조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종전자산가가 4조 7,500억이었으니까 이 두 개를 합한 종전자산가와 비용의 합계는 6조 8,5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익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은 조합원 분양 수익과 일반 분양 수익, 임대 분양 수익과 상가 분양 수익이 있는데 신동아파트는 상가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 상가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최근에 아파트 상가가 있는 것들도 상가를 잘 안 짓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상가 있던 것도 아파트를 받기 원하지 나 상가 받을래요 하시는 상가 조합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상가를 잘 짓지 않는 그러한 형태들이다. 자, 어쨌든 신동아는 조합원 분양 수익, 일반 분양 수익, 임대 분양 수익으로 나타나는데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25평형 250세대면 6,250평 정도가 되니 6,250평 정도를 임대 분양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어떻게 놓느냐 보겠습니다. 자, 조합원 보겠습니다. 조합원이 총 1,326명인데 새로운 평형의 25평서부터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신청한 조합원들은 한 몇 분 정도 있을 수도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30평대에서 60평대로 진행하다가 더 줄여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없다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평형은 31평이 이제 10%씩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10%씩 정형이 늘어나서 31평은 10%면 3평이 늘어나죠. 31평 더하기 3평 하니까 34평이 되는 거고, 46평형은 5평 정도 늘어나니까 51평, 그 다음에 54평은 6평 정도 늘어나니까 60평, 68평은 워낙 크니까 68평도 그냥 만들고 또 10% 늘어난 75평도 나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러한 새로운 평형을 가정했을 때 조합원들은 31평 조합원들은 대부분 34평 가고 46평 조합원 대부분들은 51평으로 가고 54평은 60평, 68평형은 68평과 75평으로 나눠서 간다고 했을 때 요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옮겨갔을 때의 용적률상 면적, 조합원 총 면적은 71,51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 수익은 전체 면적 93,300평에서 임대 분양 면적과 조합원 면적을 뺀 나머지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2,600평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임대 분양 수익은 6,250평인데 평당 700만 원을 가정했습니다. 아직은 700만 원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원가로 주는 걸로 법적으로 나와 있지만 현실에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점점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는 주겠지라고 가정했고, 조합원 일반 분양 수익은 주변 새 아파트 100% 정도 수준으로 봤습니다. 옆에 있는 첼리투스 같은 것들이 평당 1억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훨씬 더 새 아파트인 신동아 아파트가 1억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무리 없이 아파트가 완판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분양가격 책정을 했고,
조합원 분양들은 일반 분양가의 80%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계산해보니 한 7,7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일반 분양 수익은 1조 2,600억, 임대 분양 수익은 437억, 조합원 분양 수익은 5조 5,600억 정도가 돼서 총 수익의 합계 금액은 6조 8,600억이기 때문에 종전자산과의 비용의 합계인 6조 8,500억보다 살짝 상회해서 비례율은 100.13%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용적률 196, 적지 않아 보이나 평균적인 대지 지분이 25.4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분은 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존의 평형 31평에서 34평 조금 늘려가는 정도로 한다 그러면 2억 5,200 정도의 분담금이 필요한 걸로 계산이 됐고요. 46평형 소유자가 51평을 매수한다라고 51평으로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꽤 많습니다. 6억 7천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 54평 소유자가 60평형을 가져간다 그러면 7억 1천, 68평 소유자가 동평형 가게 되면 4억 4천, 좀 늘려서 가게 되면 8억 정도, 8억 2천 정도의 비용이 추가 분담금으로 소요될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나중에 안전마진 얼마인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작은 31평 같은 경우에가 한 28억 정도는 매입해야 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28억 주고 사가지고 2억 5천을 더하게 되면 대략 30억 5천으로 나중에 34평 아파트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동아 아파트 지금 지어졌을 때 34평 아파트가 30억 5천이 넘을 것인가 안 넘을 것인가를 판단하시고 이 금액으로 매입하실지 아닐지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나는 이 아파트가 내일 모레 완공되게 된다면 35억쯤은 될 것 같아, 34평이 라고 한다면 현재 금액 28억에 매입하는 게 현명하겠죠. 28억에다가 분담금 2억 5천을 내봐야 30억 5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4억 5천 정도 생길 수 있다라고 계산되는 거고요. 46평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 33억 정도의 지금 시장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6억 7천이니까 약 거의 40억이네요. 39억 5천, 39억 7천이죠. 39억 7천에 했을 때 여기 46평형이 얼마까지 갈까? 평당 1억 간다 그러면 46억이겠네요. 46억이기 때문에 오케이, 살 수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46평이 나는 한 9천밖에 안 갈 것 같은데 1억까지 무리라고 한다 그러면 46평이면 9, 6에 54에다가 9, 4, 36, 41억 4천이 되는 거죠. 41억 4천인데 지금 매입하는 총 비용은 대략 한 40억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면 마진이 별로 안 남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큰 평수가 점점 더 잡기가 힘든데 아마 68평형은 평당 1억만 놓고 본다고 하면 68억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가격이 한 46억 정도 된다. 그러면 대략 4억 정도 더 하니까 50억 정도 되겠죠. 50억 들여서 68억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대박인 거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를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금액이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쪽도 계산했습니다. 31평이 만약에 51평 받는다. 야, 많이 부담되죠. 14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46평이 60평까지 늘린다면 12억. 54평이 68평 가게 되면 역시나 11억 9천, 12억 가까운 숫자. 만약에 68평이 60평으로 줄인다. 그러면 3,600만 원 정도 돌려받고 54평형이 51평으로 줄인다. 그러면 1억 2천만 내면 되고요. 46평이 34평, 아무래도 다운사이징 할래? 라고 한다면 5억 가까이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동부이촌동의 신동 아파트를 분석해봤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파트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는 아파트라서 한번 사업성 분석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 적어주시면 좀 대표성 있고 그다음에 댓글이 좀 많은 것 위주로 먼저 사업성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면 정말 서운하겠죠? 더운 여름 잘 견디시고 건강하십시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